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12월 10일 2025년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도 바빴고 10월 달도 바빴고 1년 내내 바빴는데 12월에 들어서서 제일 바쁩니다. 오늘은 계약이 4개가 있었고 어제도 몇 개가 있었고 지금 계속 계약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수주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희 중개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즘 들어 가지고 너무 바쁘면 잡생각이 아예 들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집에 가면 자기 바쁘고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나머지 무조건 일하고. 이게 무슨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다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 오면 내 몸 어디 시간 추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지고 여기저기 핑퐁핑퐁,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돌발적으로 직원들과의 미팅, 본사와 미팅, 찾아오는 고객, 약속 없이 오는 고객, 뭐 다양한 사람들과 그 틈틈이 사이사이에 만나고 그 사이사이에 전화 계속 오고 약간 묘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와, 아침에 6시 정각에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무실에 6시 반 정도에 들어와가지고 책상에 앉자마자 완전 오토매틱으로 물 한강물 흘러가듯이 쫙쫙쫙쫙쫙 일하고 저녁 딱 되는 그 느낌. 뭔가 약간 제가 말하는데 약간 통쾌하네요. 최근에 저랑 가장 친한 그 후배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요즘 이렇게 전화 너무 나한테 잘 안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SNS를 그 친구가 항상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형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형이 과거에도 계속 바쁘게 살았지만 요즘은 진짜 바빠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바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점심시간에 이 사람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쉬는 거는 너무 싫고 밥맛도 없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노이즈 캔슬링을 귀에다가 꽂고 그냥 책만 딱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앞에 무슨 동해바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일들을 365일 동안 전부 다 쳐내면서 1년이 다 왔는데 요즘 오는 파도는 조금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파도에 딱 그 바다에 몸을 담그고 딱 서가지고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점점 걸어가다 보면 이제 꼬르륵 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요 목까지는 물이 찼는데 좀 더 들어가면 꼬르륵 한다, 그랬을 때 그 수위를 딱 조절하고 이제 파도를 느끼고 있는데, 너무 큰 파도가 와가지고 제 몸 몇 배 크기의 높이의 파도가 오면은 제가 그 물속에 완전 그 잠겨버리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남은 20일 동안 현재 벌어져 있는 일과, 그리고 연말이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획해 놓은 것들 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남은 20일 동안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일 벌리는 것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한 달을 보내야 되겠다, 20일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욕먹을지도 모르는데요, 뭐 우울감에 빠지거나 답답하거나,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뭔가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새도 없어요. 항상 정해진 식당 가가지고 그냥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하고 밥을 먹고, 항상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먹고,
커피를 3잔 먹었는지 4잔 먹었는지 이왕 먹을 건데 좀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왜 옛날 스티븐 잡스가 까만색 티셔츠만 입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 말고 나머지 잡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장롱문을 열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옷만 있다. 골라서 입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꺼내서 순서대로 입는다. 뭘 꺼내서 입어도 항상 똑같은 옷. 내년에는 약간 그렇게 추구하려고 합니다. 옷장에 있는 옷을 싹 다 버리고 옷장을 열었을 때 하얀색 와이셔츠 10개, 하얀색 티셔츠 5개, 까만색 티셔츠 5개, 바지는 전부 다 양복 바지, 5개는 추리닝, 5개는 면바지. 그 외에 일체 없음. 양말 전부 똑같은 색으로 전부 다 까만색. 그렇게 옷장을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평일날 출근하면 무조건 흰색 와이셔츠 양복, 주말에 나갈 때는 흰색이나 까만색 티셔츠 아니면 면바지, 동네에서 운동할 때 그냥 추리닝. 나머지 아예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디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디건이 이 생각보다 시간을 잡아먹어요. 오늘은 무슨 색깔 가디건 입지?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이번 주말에 쇼핑하러 가서 가디건을 한번 나 왜 주황색 있었는데 어디 갔지? 노란색을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겨울이 지나면 가디건을 싹 다 버릴 생각입니다. 자, 그럼 가디건을 안 입느냐? 그건 아니고요. 똑같은 가디건 5개를 사려고 합니다. 7개 사야겠네요. 평일용 5개, 주말용 2개. 주말용 2개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는 키친의 거를 사고 싶고 하나는 꼼데까루송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사용하는 5개는 아무 브랜드 없이 그냥 일단 까만색 5개.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맨인 블랙으로 살려고요. 그래서 그냥 까만색으로 통일하고 살고 선택의 폭을 없애겠다. 볼펜도 똑같은 거, 만년필도 똑같은 거. 달라지는 건 하나 있겠네요. 책은 매주 다른 걸 사서 읽어야 되니까. 그런 걸 빼고는 모든 에너지를, 제가 내년 되면 나이를 또 하나 먹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2026년이랑 27년은 제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창희야, 네가 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극한의 바쁨을 느껴봐라.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평일날은 극한의 바쁨을 느끼면서 1년을 살 건데 대신에 극도의 단짠단짠을 해야 되니까 잠은 충분히 자고 주말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토요일은 충분히 쉬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잠을 충분히 자기 위해서 집에 최고의 수면이 가능한 방을 연말에 꾸미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도 사고 안마 커튼도 치고 필요하면 도배도 새로 하고 또 저랑 가족이랑 취향이 달라가지고 무향을 추구하는 저희 가족들과 향을 추구하는 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방에는 뭔가 아로마 테라피성의 어떤 향도 갖다 놓고 특히 이제 밤에 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많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수면 방에 전화기를 들고 가지 않고 10시 이후에는 무조건 전화기를 현관이나 주방에 놔두고 들어가서 자고 알람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알람을 하는 게 아니라 알람 시계를 갖다 놓고 일어날 생각이고요. 보통은 이제 익숙해지면 알람 시계 없이도 일어나지만 제가 자동으로 한 4시 50분에 깨거든요. 12시나 1시에 자고 4시 50분쯤에 일어나는 게 저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무조건 10시쯤 자고요. 더 있어봐야 무슨 쓸데없는 일을 쓰나 보기 때문에 10시쯤에 자고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삶으로 내년 1년을 살고요. 4시에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운동을 하러 가서 헬스클럽에서 뜨거운 물로 씻고 와가지고 바로 회사로 출근해서 6시 40분까지 출근하는 게 아니라 출근 시간도 6시 정도로 앞당겨보고 일도 조금 일찍 시작하고 오전에 극도의 몰입을 하고 점심시간에 잘 쉬어주고 오후에 좀 여유있게 보내고 저녁 때 글 쓰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제가 책을 2권을 쓸 건데 하나는 비매품으로 예쁜 에세이북을 만들어 가지고 300권을 만들어서 지인들한테 나눠드리거나 아주 비싼 가격에 권당 5만원 6만원 정도에 팔 생각이고요. 테마 10가지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각종 에피소드,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경험한 것 중에서 좀 더 라이브하고 좀 더 극화해가지고 일본의 집을 파는 여자 한국판 버전처럼 대신 오피스 버전이거나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서 매월 한 편의 부동산 드라마 시나리오를 한 편씩 써서 10가지의 시나리오로 묶어진 부동산 드라마 소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열심히 쓰고 내년 11월 12월 지금 이맘때가 됐을 때 편집에 들어가 가지고 2027년에 교보문고에서 딱 부동산 소설이라고 딱 팔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뭐 그 소설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혼자서 쓰기는 하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뭐 공저를 한다든지 에피소드를 나눠서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문맥이 깨지기 때문에 가급적 저 혼자서 써볼 생각이고요. 소설이기 때문에 뭔가 그 시나리오라 가지고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썼던 부동산 책이랑은 좀 다르게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가지 에피소드로 나눠가지고 2권짜리 책으로 나온다든지 2권짜리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제가 만들어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에세이 책까지 해서 3권을 출간해서 내년에 9권을 누적 출판량 9권을 채우고 내년을 끝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러이러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얘기하고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 올린 것 중에 올해 실현 안 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실현을 했어요. 올해도 책을 여러 권 냈고 새로운 경험으로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제 이름으로 클래스를 개설을 한다든지 회사가 안정화돼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아웃바운드 액션 센터를 오픈했다든지 전 이런 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 못 지켰을 때 그 민망함을 제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날밤을 새서라도 그걸 어떻게 비슷하게라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실현됐다. 그래서 그 실현된 걸 바탕으로 내년에 달리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쁠 시간도 없고 짜증날 시간도 없고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잡념이 머리에서 없어졌어요. 머릿속에 잡념이 들어올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연말에 내가 올해를 잘 살았을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날도 흐린데 왜 마음이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바쁜가? 열심히 후회 없이 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저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